신천지가 위장 동아리를 넘어 지역의 청년 동아리 연합회를 구축하는 한편 정체성을 숨기고 지역사회에 파고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칼빈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비전 선포식을 열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김의식 총회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변인 측은 과도한 기사들이 확산해 명예훼손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CTS 뉴스입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스스로 나아갈 길을 선택하는 대학생 혹은 청년들은 이단 사이비들에게 매력적인 포교 상대입니다. 아직 상대적으로 정체성 확립이 덜 된 유동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진 청년들이 청춘을 허비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CTS 뉴스는 지난 시간부터 동아리로 위장해 청년 포교에 나선 이단 사이비 실태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결의한 신천지가 위장 동아리를 넘어서 지역의 청년 동아리 연합회를 구축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신천지가 동아리 연합회라는 이름을 앞세워 정체성을 숨기고 또 지역사회에서 버젓이 행사를 열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오는 9일 울산 인근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열린다는 한 행사 소개지입니다. 울산 지역 동아리가 연합한다는 행사. 언뜻 보면 평범한 지역 이벤트 같지만 행사가 열리는 인근 거주민 A씨는 홍보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행사를 여는 청년 동아리 연합회는 신천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단체였기 때문입니다. A씨는 주최 측이 신천지 이미지를 교묘하게 숨기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주최 또는 주관 단체명을 조금씩 바꿔온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1차 행사에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신천지 안대지파라는 이름을 걸고 그냥 행사를 했었어요. 2차에서는 신천지 안대지파와 사랑법인 우들산이라는 이런 사랑법인을 하나 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들산과 그리고 청년 동아리 연합회가 함께 한다. 이 연합회 이름을 세탁이 된 거잖아요. 지금 세탁이 된 상태로 4차 이제 청년 페스타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씩 이름을 바꿔가면서 진행한 행사들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울산 지역의 청년 동아리 연합회가 신천지와 관련돼 있다는 결정적 증거는 취재진이 확보한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지난해 11월경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천지 집회 영상. 동아리 연합회 이름과 진행했던 행사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동아리 연합회 일이 진행될수록 신천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9월 16일 제1회 울산 청년 페스티벌 있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울산 청년 동아리 연합회 동아리 사무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신천지 4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청년들도 동아리 연합회에 속하게 될 것이란 포부도 드러냅니다. 이를 위해 신천지 정체성이 드러나는 용어를 자제하라는 뉘앙스의 당부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무실은 신천지 울산교회 청년회가 울산 모든 동아리의 허브로 울산 청년들을 다 담아갈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도 있고 불교인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의사항이 용어입니다. 표현만 자제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울산 지역의 청년 동아리 연합회와 신천지의 유관 사례를 타 지역 신천지 지파가 배워가는 경우까지 이르렀다고 경고합니다. 신천지 울산 교회에서 네. 이걸 전략적으로 만든 동아리거든요. 울산 지역의 청년들, 대학생들 문화를 신천지가 그냥 접수하고 그걸 주도하려고 이게 전략적으로 시작했고 신천지 11개 12지파가 다 울산에 와서 그걸 배우고 갈 정도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역 청년들 사이에서는 해당 동아리 연합회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암암리에 퍼지고 있습니다. 지역 기독교계에서는 해당 단체가 진행하는 행사에 이단 대책 조사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지역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청년 동아리 연합회라는 곳이 신천지랑 관련된 곳이라는 걸 조금씩
알려지고는 있어요. 사람들도 이제 좀 대를 나가보면 좀 이상한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울산에서도 이거 기독교종연합회 2단 대책위원회에서 페스티벌 이 행사가 신천지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것 같다고 해서 일단 조사를 지금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한편 취재진은 해당 울산 지역의 청년 동아리 연합회에 신천지 유관 여부와 신천지와 관련 있을 시 정체를 언급하지 않고 활동하는 이유, 소속 동아리 가운데 신천지 관련 동아리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으나 답변받지 못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은 칼빈 대학교가 지난해 새로운 총장이 취임하며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입학 감사 예배와 2024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는데요. 지난 5일 입학 감사 예배와 2024 비전 선포식에서는 변화 혁신,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비전을 이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교 70주년을 맞은 칼빈 대학교가 2024 비전 선포식을 열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글로벌 대학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선포했습니다. 태블릿 PC를 들고 등단한 황건영 총장은 수많은 대학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는 변화하고 자기 혁신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우리 칼빈 대학교는 70주년을 맞이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 유니버시티, 칼빈 대학은 변화해야 합니다. 혁신해야 합니다. 글로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칼빈의 살 길이요, 우리 칼빈이 다시 한번 회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황 총장은 하나 되는 칼빈, 기관 인증 칼빈, 글로벌 칼빈이란 세 가지 큰 비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재 외국인 유학생 1,700명을 포함 2,600여 명의 학생들과 교수, 교직원들이 하나로 뭉쳐 대학기관 평가 인증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물론 국제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학부 신학과 전공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신학 수업에 집중하도록 졸업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지난해 6월에는 국제연합 유엔의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유엔 아카데미 임팩트의 공식 대학기관으로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또 미국, 호주 등 해외 대학들과 MOU를 맺고 교환학생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학생들이 국제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연구, 행정, 대학 환경, 사회적 역량 등 5대 목표를 세워 칼빈 리포메이션이란 발전 계획을 이뤄갈 28개 전략과 51개 이행 과정을 설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결코 바다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아야 되고, 우리는 뛰어야 되고, 우리는 앞을 향해서 도전할 것입니다. 변화할 것입니다. 혁신을 갖고 우리는 글로벌 대학으로서 당당히 세워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칼빈 가족들과 함께 이 꿈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2024년 새 학기를 시작한 칼빈 대학교가 변화와 혁신을 이루며 신학교의 새로운 롤모델로 거듭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지구촌 선교연구원이 오는 18일부터 2024년 지구촌 선교 목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연구원은 올해 지구촌 선교 목회 아카데미를 설립해 18일을 시작으로 총 4차례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세미나에서는 부산 장신대학교 민경진 교수가 1장의 욥, 42자의 욥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의회가 세계 최초로 여성의 낙태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낙태 반대 단체인 생명을 위한 행진 등 낙태를 반대하는 약 550명은 베르사유 궁전 인근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낙태는 자국에 있는 인간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순례길이 오는 11일 서울 지부 출범식을 열고 서울에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탐방하는 순례길 조성에 나섭니다. 서울 지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교직교회인 세문안교회와 최초의 개신교회인 정동교회를 비롯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등을 잇는 순례길을 단계별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청소년의 52%는 동성애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독 청소년의 경우 동성애 허용 반대가 찬성보다 높았지만 비개신교인의 경우 찬성이 반대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을 깨우는 연합 예배가 열렸습니다. 대전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찬양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세대들의 뜨거운 예배의 현장을 황시은 기자가 전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찬양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와 대전 청년 사역자연합회가 함께 준비한 예배대전 워십 컨퍼런스가 한밭장로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예배하느냐, 도시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그런 목적 하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이번 워십 컨퍼런스는 오후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대전 지역을 중보하는 마음으로 복음과 승리, 유업 3가지의 큰 주제를 갖고 진행됐습니다. 1부는 한밭제일교회 청년부 김동희 목사가 의인 한 사람이 가정과 대전을 살린다고 말씀을 전했으며 2부에선 오메가교회 황성은 목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선교에 힘쓰자고 참석자들에게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3부에선 한밭제일교회 김종진 담임 목사는 예배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배하기 위해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를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지키시기 위해 예배하는 나를 지키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예배에선 한밭제일교회와 오메가교회 청년찬양팀이 함께 의미를 더했으며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 타미 워커와 CA밴드가 찬양의 열기를 달고 참석자들의 예배와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어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대전 지역에 있는 청년 다음 세대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그리고 이 복음의 영향력으로 빛과 소금의 좀 역할을 해나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믿는 자들과 제자의 수가 증가되는 일들이 좀 대전 땅 가운데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대전을 시작으로 대전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훈련받아 변화되고 이들을 통해 대전의 회복과 부흥이 임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황시은입니다. 사모다움 선교회가 제12회 사모데이를 파주 한소망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를 주제로 전국의 사모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편히 쉬며 잃었던 꿈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강의, 연예인 선교회, 더 브릿지 등의 공연으로 사모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많이 행복하고 이러한 시간들이 저희들한테는 이 섬김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앞으로의 비전은 우리 그 사모담 선교회에 우리 많은 사모님들이 이 비전을 함께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에 있는 교회나 사모님들을 위해서 이 비전을 함께 갈 것입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CTS 기독교TV 부흥협의회는 청주 실로암교회에서 총재와 제2대 대표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CTS 목회자연합회 대표 총재 윤호균 목사는 교단과 민족을 초월하고 겸손과 낮아짐으로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 눈물로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부 취임식에서는 CTS 부흥협의회 총재로 취임한 이기쁨 목사가 낮은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제2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이덕신 목사는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묵묵히 섬기는 자리를 지키겠다고 포부를 전했고 예장 백석 김진범 총회장,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이태희 목사 등 교계 인사의 축하와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충선호회 설립감사 예배도 함께 드려졌습니다. 수영록교회 로드맵 미니스트리가 2024년 첫 목회 로드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설교를 새롭게 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전 총신대 신학대학원 구약학 김지찬 교수가 주강사로 나서 설교자를 새롭게, 주해를 새롭게, 설교 작성을 새롭게 등을 강의했습니다. 한편 로드맵 미니스트리는 한 명의 목회자가 변하면 한 교회가 변한다는 비전으로 건강한 목회의 길을 모색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는 국내외 목회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한 준비기도회와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전주 지역 목회자들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성공적인 부활절 연합예배가 되도록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이어 부활절 준비위원장에 전주 샘물교회 서화평 목사를 위촉하고 서 목사를 필두로 남은 기간 홍보 등 예배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박종숙 목사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재개된 새벽 부활절 연합예배에 전주시 모든 성도들이 모여 부활의 감격을 누리자고 말했습니다. 이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를 같이 드려서 정말 전주시의 모든 교회들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번에 나오는 헌금을 강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 아이들 치유를 위해서 전액을 다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튀르키예 아이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는 부활절 연합예배는 부활의 기쁨, 나눔의 행복을 주제로 오는 3월 31일 새벽 5시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사단법인 대구 성시화운동본부와 사단법인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는 2024 대구 경산 부활절 연합예배 성공을 위한 준비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예장 통합교단 주관으로 열린 기도회에는 대구 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최영태 목사가 설교를 전했고 이어 경북노회 등 4개 노회의 인도로 한 합심 기도가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대구 스타디움에서 치러질 대구 경산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경험하고 영적 재도약이 이루어지길 기도했습니다. 한편 이번 준비기도회는 3월 6일부터 3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예장 합동과 개신교단 연합 등 각 교단별 주관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현주 기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발표가 됐는데 결국 0.7명이 무너졌죠. OECD 최저라고 하는데 상황이 심각합니다. 네,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아마 이런 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네.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이런 캠페인 전개한 것을 정말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할 정도로 출산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이러다가 국가의 존립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듯이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0.7명 선마저 무너졌고요. 2015년에 40만 명대에서 이제 20만 명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와 기업들이 나서서 애를 쓰고 있는데 지난 29일에는 한국교회 총연합을 찾은 주영환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교회가 좀 가치관을 바꾸는 일에 나서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교회들이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들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네, 일단 한국교회 대표 연합기관이죠. 한국교회 총연합이 설립 초기부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설정을 하고 각종 심포지움과 캠페인을 전개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에 대한 인식, 또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인식을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꾸겠다는 각오인데요. 7일 열리는 대표회장 회의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하고 35개 교단 6만여 교회가 함께하는 결혼 출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네, 교단 차원의 저출산 극복 활동도 있죠. 네, 예장 합동총회가 전국 교회를 돌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도 행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합동총회는 지난달 전국 연합기도회로 한국교회 저출산 극복을 위한 헌신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100일의 기도행진이라는 이름을 내걸었는데 권역별로 출산 장려를 위한 기도회를 열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 목회부흥 운동본부가 주관하는 기도회는 지난 3일 경기도 부천시 서문교회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서울 서부권역 기도회를 열었고요. 이 자리에서 출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합동총회는 한국교회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도뿐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가치관 교육, 또 결혼의 축복을 알리는 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에서도 기도회가 열렸다고요? 네, 지난달에는 대구 지역 교계가 모여서 저출산 극복 기도회를 가졌는데요. 네. 대구 경북 출산돌봄위원회에는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와 대구 성시화운동본부 또 각 교단 저출산 돌봄위원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저출산 문제 해결과 교회학교 다음 세대 위기 극복을 위해서 위원회를 발족했고요. 저출산 극복 캠페인을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교계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갖기로 했고요. 대구시와 실무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출산과 돌봄 지원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 차원의 다양한 활동과 기도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들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축하금 지급액을 늘리고 있다고요? 네, 서울은 물론이고 지역 교회들도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요. 부산의 큰터교회는 30세 이전에 결혼해서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303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운동으로 큰터교회 내 35가정의 평균 출산율이 2.4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제시에 위치한 고영교회도 이미 10년 넘게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출산율 하락이 가시화되지 않았던 2013년부터 먼저 시작을 했는데 시행 첫 해에는 셋째 출산에 50만 원, 넷째에 1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네. 그런데 재작년에 이 지원금을 대폭 인상을 해서 첫째부터 50만 원, 셋째는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국내 최대 규모의 교회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경우는 올해부터 출산 장려금을 2배로 늘려서 첫째는 200만 원, 셋째는 500만 원 이렇게 인상을 했는데요. 시행 첫 해인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5,016명에게 54억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네. 좀 심각해져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한국교회와 사회의 관심과 노력, 이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문학을 통해 신앙의 내면을 다듬는 책 소설 읽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자인 문학연구공간 상상 이정일 대표는 소설 읽기가 왜 신앙의 도구이며 어떻게 내면의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는지 말합니다. 특히 다양한 문학 작품은 물론 영화와 드라마 대사를 인용해 독자로 하여금 소설 읽기의 깊이와 너비를 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대표는 하나님을 암과 동시에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며 소설을 읽음으로써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신앙과 사고의 확장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친절한 삶으로 가는 길을 제시한 책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빚다입니다. 악과 추함, 비열함이 만연한 세상. 저자 뉴라이프 펠로십 교회 리치 빌로다스 목사는 예수의 온전함을 드러내기 위해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해야 할 가치들을 차근히 짚어줍니다. 이어 성경 구절과 실제 사례를 통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탐구하며 선하고 아름답게 살도록 독자를 안내합니다. 리치 빌로다스 목사는 사랑으로 가는 지름길은 없기에 인내와 자비를 품고 삶을 아름답게 빚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루를 말씀의 지혜로 시작하는 시간, 아침 잠언. 31장의 잠언에서 선정한 100가지 지혜가 담겼습니다. 유혹과 고난,
가정과 교회 등 일상과 닿아 있는 주제를 성경이 제시하는 지혜와 통찰로 풀어갑니다. 특히 드라마 내용이나 찬양 가사를 함께 제시해 쉬우면서도 깊이 있는 묵상을 돕습니다. 책의 저자인 아틀란타 베델교회 이혜진 목사는 잠언 속에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특별한 지혜와 훈계가 들어있다며 이번 묵상 여정을 통해 하늘의 지혜가 독자의 삶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부에 따르면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이 교육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약 3,400명으로 지난해 11월 회신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정원 신청 결과와 교육 역량, 지역과 필수 의료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해 정원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4개월 연속 20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지난해보다 12% 이상 증가한 약 20조 3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10월 처음 20조 원을 돌파한 이후 넉 달 연속 20조 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여행 예약 수요가 몰리면서 여행 교통 서비스 거래액이 역대 최대인 약 2조 3천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생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졸업 후 4년 동안 보존됩니다. 개정된 초중등 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고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가운데 출석 정지와 학급 교체, 전학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됩니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의 조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과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지난해 800명이 넘는 사람을 처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이권단체 이란 인권과 사형반대단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하나로에 따르면 이란 당국이 지난해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834명을 처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두 단체는 특히 지난해 마약 관련 처형은 417명으로 2020년과 비교해 18배 급증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